벌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간에 세상에 대한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목적한 만큼의 공부 방향을 잘 잡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묻고답하기 법회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관련한 이어진,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설법을 해봤어요. 지장형 법원님 계셨습니다만은 수요일 법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게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풀어지는 내용이고, 이게 우리가 현재 공부하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마음의 메커니즘, 그리고 이 메커니즘 위에서 고진멸도의 자리를 이해함으로써 하나의 틀 안에서 사성제를 이해하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다 함께 진행되는 공부기는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요즘 서울법회에서 그 인간 중심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공자의 유교, 노자의 도교, 부처의 불교, 이 세 가지 가르침을 비교하는 작업 과정에 아무튼 먼저 중요한 내용이 그거였죠. 노자께서 공자의 가르침이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해서 도를 세우고 있는데, 인간의 내면성이라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공자의 도는 완성된 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 비판에 대한 그 대안으로서 노자는 인간의 내면성을 배제하고 자연이라는 것을 근거하게 되죠. 이런 이제 노자에 의한 공자의 비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기죠. 그 EBS 인문학 특강에서 서강대학교 최진석 교수님께서 이제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노자의 공자 비판에 대한 제3의 비판으로 부처에 의한 비판, 요 부분을 좀 이제 말하는 과정이죠. 그러다가 이제 저의 이 작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었는데, 이 마무리 단계 중에서 중요한 하나가, 부처님 가르침은 그러면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하는가 아닌가 라는 측면을 보면, 사실은 불교도 인간의 내면성에 주목해서 내면의 어떤 그 불합리한 상태가 우리 삶의 괴로움을 만들고, 내면의 불합리성을 해소할 때 삶의 문제가 해소된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부처의 가르침도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건데, 사실 노자와 부처가 서로 얼굴 한번 본 적은 없겠지만, 일단 노자께서 공자를 인간의 내면성이 불완전하다라는 점으로 비판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직접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부처의 가르침이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도 같이 비판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교학적으로 부처의 가르침은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했지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인간 내면성의 불완전성을 완전하게 극복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한 가운데에 그 불완전성의 완전한 극복까지를 부처는 실현했기 때문에 노자에 의해서 인간 내면성에 근거했으므로 불완전하다라고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
즉 노자의 비판으로부터 벗어났다. 자유로워졌다. 그러므로 노자가 지시한 자연에 근거한 도가 완성된 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했으나 그 불완전성을 극복해서 일체의 문제를 해결한 부처의 가르침이 완성된 도다 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 설명을 지난주에 했죠. 동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작업, 내면의 불완전성을 극복했다라는 부분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요 세계라고 하는 가운데에 물질 세상,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공동된 세상을 우리가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거, 뭐 사실은 저 산야, 상의 병듦에 의해서 쭉 올라오는 이런 무명의 요소에 의해서 사람마다 누구는 욕계 세상을 만들어 살고, 누구는 색계 세상을 만들어 살고, 누구는 무색계 세상을 만들어 살고, 그 가운데 수행을 통해서 산야의 병듦을 완전하게 치료하면 무명의 요소를 소멸하고 명지가 일어나서 이러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노자의 표현에 의하면 내면성의 불완전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세상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해탈 열반을 실현한 이것으로서 이제 노자의 비판을 벗어난 내면성의 완성, 뭐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렵게 세상에 대한 공부를 마음의 메커니즘과 연결해서 풀어본 이유가 결국은 지난 목요일 날 서울에서 요 한 가지 주제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함께 공부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좀 더 섬세하게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오늘 고진멸도 사성제가 네 가지 부분이 이렇게 설명되는 마음의 메커니즘 중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마음의 메커니즘을 연결고리로 해서 어떻게 동시에 확인되느냐,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좀 우리가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 공부 주제를 안내하는 데까지도 힘이 드네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 과정을 밟아왔죠. 자,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분을 좀 먼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만호가 있고 안이비설신, 그냥 쉽게 우리가 몸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가 하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게 뭐죠? 물질 세상이었죠. 그리고 만호의 직접적인 대상 감마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무명의 요소가 있다. 그런데 요 만호에 선행하는 상태의 무명의 요소는 욕탐, 빨리어로 찬다가 나가와 결합한 이런 상태였었죠. 그리고는 이제 요걸 우리가 이해해 보기를 찬다가 욕탐이 만호에 선행을 해요. 만호에 선행을 해서 오는데 사실은 요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물질 세상을 주목하는 거잖아요. 요거 자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물질 세상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요 자체가 자의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대상을 감각하는 과정이죠. 감각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랬을 때, 요 무명의 요소를 제외하고 그냥 요 단순한 상태만 놓고 보면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물질 세상을 주목해 줍니다. 자의해서 감각해 줍니다. 이러면 될 텐데, 여기에는 문제는 무명의 요소라는 게 있단 말이죠. 요 무명의 요소가 만호에 선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자면 만호를 오염시켰다 이런 얘기죠. 오염된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세상을 주목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은 이 무명의 요소에 의한 오염 상태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걸 지난주에 우리가 주목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욕탐, 찬다라가가 어디까지 미치느냐라고 하니까 만호에 선행했다. 이것이 몸을 지원하는 데까지도 이 욕탐의 상태가 몸을 지원한 거기까지도 밀고 들어갔어. 그런데 아예 거기도 좀 더 가가지고 물질 세상까지도 밀고 들어갔어. 그래서 물질 세상을 감각하는데 그 물질 세상에 대한 욕탐이 작용을 해서 이거는 내 거 하는 거, 요 좋은 거는 내 거 해야지, 그런 거, 그렇게까지 미치는 부분을 이야기했죠. 이랬을 때 이렇게 물질 세상까지 욕탐이 미치는 요거를 까마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요 1번 세상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요거를 욕계 이렇게 불렀죠. 요때 욕이라는 것은 마음심자가 붙은 욕이에요. 요 욕자하고 다르죠. 욕계 세상. 요 까마를 번역하기를 마음심자가 붙은 욕으로 욕심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왜 사는 게 괴로운가 라고 보니까 요 무명의 요소 욕탐이라는 것이 밀고 들어와 가지고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구나. 사실 이건 계속 이 지금 촉수해가지고 삶이 연결되는 거니까, 그죠? 연결되는 삶이 오염되기 시작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이 욕탐이라는 것을 막아내보자. 이제 욕탐에 대한 저항을 시작하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거 그거죠. 수행이 이 욕탐을 밀쳐내는 거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밀쳐냈더니 이 욕탐이 이제 몸까지는 미쳤는데 물질 세상, 대상까지는 미치지 못하게, 대상까지 밀고 들어오는 욕탐은 수행을 통해서 막아냈어. 만호를 오염했어요. 만호를 선행해서. 그리고 몸까지는 왔어.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물질에까지, 대상에까지 이 무명의 요소 욕탐이 밀고 가지 못하게 막아냈습니다. 수행의 힘을. 이러면 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요게 이제 색이죠. 사실은 안입이 설신 색성향 미촉 요거가 다 합해가지고 색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전체를 색이라고 하면 구분이 좀 애매하니까 우리 교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질은 물질인데 몸 밖에 있는 물질 세상, 이 대상까지 밀고 들어갔다 욕탐이, 이러면 요거는 물질이라는 것보다는 참다라가라고 하는 욕탐이 대상, 그러니까 몸 밖의 세상 거기까지 밀고 갔다라고 할 때 이 상황은 물질이라는 것보다는 욕탐이 색성향 미촉에 미친 거 까마라고 하는 것이 더 특징 지어주는 상태다. 이래가지고 욕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까마로 특징되는 부분까지를 수행의 힘으로서 막아냈다라고 하니까 남아있는 물질, 즉 몸이죠.
몸에 대해서까지만 욕탕이 작용을 했다. 뭐 이런 상태를 우리가 색계라고 지난주에 이해를 해봤죠. 그런가 하면 다시 더 수행을 밀고 나갔더니 이제 만호의 선행에서 만호를 오염하기는 했는데 이제 몸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까지는 막아냈다. 이거는 이제 수행의 힘으로 막아냈다. 그래서 만호, 즉 마음만 오염이 된 상태, 마음에 대한 욕탐이 남아있는 상태.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요거를 그렇죠. 요걸 이제 무색계 이렇게 불렀죠. 이건 물질이 없다라는 의미로 보지는 말자고요. 루파라고 하는 물질을 아라고 하는 부정어를 붙였는데 요거 번역이 무색계열에 되어 있지만 물질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물질에 대한 초월, 물질에 대한 벗어남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같아요. 요게 좀 그동안 잘못 해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색계 이러면은 물질 없이 정신만으로 존재하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여기 만호까지는 밀고 왔는데 막아냈어요. 수행으로. 그러면은 그 상태는 이제 무색계를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로 봤죠. 그런가 하면 아예 이제 좀 수행이 더 힘이 있어져 가지고 욕탕이 만호까지, 그러니까 만호를 오염하는 것까지를 막아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사실은 요거는 무명의 요소로서의 욕탐이 오는 거를 막아냈다 이런 의미보다는 아예 이거를 없애고 무명이 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상태가 되죠. 참다라가에서 라가를 때리고 참다 본연의 상태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요거 의미를 가지고 본 것이 그러면 만호에 대한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아와 무아. 그래서 부처님이 이전에는 아무도 무아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의 상태, 즉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내 마음이 해탈하자,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라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나가정에 오염된 상태였다. 그래서 해탈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처님만이 사실은 요 마음까지도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것이다. 요렇게 모아서 형성된 마음, 즉 무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무아, 즉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오염을 막아낼 수 있었다. 무아의 산을 올랐다. 그 부분까지를 설명을 했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요걸 놓고 제가 이제 조금 더 본 거예요. 제가 이게 아직은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좀 이런 설명과 연계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교재 8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3페이지네. 83페이지 가시면 이제 무아상응경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대덕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렇다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대덕이시여 괴로움입니다. 그렇다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이 현상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대덕이시여 확실히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것이다 이 얘기죠. 오염된 관찰이다 이 얘기죠. 자, 몇 페이지를 좀 넘기면
88페이지요.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그 어떤 물질이라도 그것이 과거이건 현재이건 아니건 바뀌건 거칠건 섬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모든 물질에 대해 요거 이건 저기 색수상행식 5온에 반복되는 거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바른 빠냐로서 이해해야 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아까 내 거 아니고 나 아니고 나의 자아 아니다. 내 거 나의 자아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잘못 관찰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상라가정이라는 오염 상태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제 무화상은경의 끝에 와서는 그러함으로 어떻게 바르게 보아야 하느냐.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 가르쳐 주잖아요. 색수상행식 5가지 그러니까 5온에 대해서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라훌라 존자를 가르친 경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 라훌라를 교배한 짧은 경, 마지막일까요? 147번 경에서는 지금 무화상경에서는 색수상행식 5가지를 놓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이렇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것이야. 좀 무상고 무화라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라훌라를 교계한 짧은 경에서는 5온 대신에 6내입처를 얘기하셔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만호라고 하는 요 6가지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근데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죠. 뭐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 오치온하고 6내입처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치온이 가슴이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주체로서 활동성을 가지면 그때를 6내입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 알맹이로는 오치온이나 6내입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의 방법은 달리 하셨지만 일단은 5온의 5가지나 또는 6내입처의 6가지나 이 모든 것을 대상으로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제가 좀 주목해보자 라는 정도로 그냥 관심만을 말씀드리고 뒤에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해서 각각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보아야겠지만 이제 요거를 요 그림과 연결 지어가지고 그냥 크게 한번 본다면 어쩌면 이 존재의 실상을 보는 마지막 표현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말하는 요것이 사실은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좀 알기가 어려지요. 근데 이게 요 그림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자, 나의 것 그랬어요. 나의 것 그러면 뭘까? 내 거지 뭐. 안입이 설신 많어 이러면은 요거 6내입처잖아요. 요거 달리 말하면 나잖아. 내가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 가지고 감각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눈에 들어오는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뭐 이런 거죠. 색성향 미척이라고 하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의 물질 세상이 있는 거라. 그러면 물질 세상에 대해서 요거 내 거,
카메라가 있네. 카메라 요거 내 거. 그렇게 내 거.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카메라라고 하는 요 물질은 내 것이야 라고 보면 잘못 보는 것이고, 카메라라고 하는 요 대상 물질 요거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보면 바로 보는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어떤 뭐 경제적인 관념으로는 뭐 햇빛스님이 돈 주고 샀으니까 햇빛스님 거지 뭐, 그러다고 해가지고 이게 본질적으로 햇빛스님 것으로 유지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요걸 보고 요거 내가 돈 주고 샀고 내가 법회를 촬영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참으로 소중한 그런 내 것 라고 내 것이라고 붙잡는, 달리 말하면 욕탐이 만호를 오염해서 나의 눈까지 오염시킨 상태에서 카메라라고 하는 색까지 붙잡은 요건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요런 의미하고 좀 통할 것 같죠? 사실은 이게 그 색수상인즉 오본 전체에 대해서 반복되고 안이비설신의 6가지 전체에 대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이 부분을 확실히 이렇다라고 제가 단정지어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보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것이고 나의 것이 아니라고 볼 때 바로 보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무아상원경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의미가 참으로 존재하는 바깥 세상, 물질 세상에까지 내 거야 라고 하는 욕탐이 밀고 들어오는 상태, 이것을 혹시 부처님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 나 그랬어요. 이제 나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얘기한 거지만, 이제 물질 세상에 대한 욕탐을 딱 내려놓고 나면 이제 나지 뭐. 안이비설신의 이제 이 몸과 마음인 요걸 붙잡고 요것은 나야 라고 하는 나의 어떤 존재, 요것을 붙잡는 거, 이게 뭐예요? 만호가 오염된 상태에서 그 오염이 몸에까지는 밀고 갔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나, 요렇게 말하는 거하고 좀 통하죠. 그렇다면 몸과 마음인 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 기가 막힌 거라,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것이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보면 바르게 보는 것이다. 그 얘기 지금 이거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무명의 요소를 만호의 오염 앞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만호가 오염된 상태, 욕탐이 만호를 오염시킨 상태, 요거 아의 산이라는 표현으로 나라고 하는 이야기로 본 거잖아.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본질적인 거, 원래 있는 거, 신의 분식으로서의 하트만 요거잖아요. 그거 뭐야? 나의 자아잖아. 그런가 하면 이제 해탈했다라고 하는 거, 수행의 힘으로 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무아의 산을 오르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런데 나의 자아라고 보는 것도 잘못 보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이제 마음까지도 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이렇게 놓고 본다면 무아상응경에서 사실은 우리 가르침의 완성 상태를 다 나타내주는 이 부분이, 첫 번째 나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것이다. 요거 욕계를, 즉 대상의, 그러니까 욕탐이 대상인 물질 세상까지 밀고 들어간 그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돼. 욕계 수준의 욕탐에서 벗어나서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다 라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
욕계의 삶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랑 좀 통하죠. 하여간 구체적으로 이게 정말 이럴까 하는 것은 뭐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일단은 개괄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연결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타당하다면 나라고 보는 것은 잘못됐고 내가 아니라고 보아야 된다. 요거 몸과 마음의 표현이 나잖아. 요거 새끼죠. 이렇게 봐도 되겠죠. 마찬가지 나의 자아야 라고 말하는 거 무새끼. 요렇게 연결이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제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뭐 이렇게 관심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좀 이게 교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것이냐의 문제이지 사실은 이게 타당할 거예요. 그러나 일단 설명할 수 있어야 타당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이런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물질 세상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요 자리를 놓고 요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이해를 했고 그것이 무화사문경에서 말하는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라고 본다면 잘못 보는 것이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보아야 바르게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최상의 가르침하고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기로 하자고요. 그런데 요거를 사실은 좀 더 타당성을 좀 부여하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욕탐이잖아요. 찬다 라가 요 탐이라는 이 탐이라고 하는 말이 몇 가지로 분류가 돼요. 탐에는 어떤 탐이 있느냐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 어떻게 분류하느냐? 요렇게 쓰면은 요 욕이죠. 그런데 여기에 마음 심자를 붙여서 욕탐이 있어. 욕탐을 빨리어로는 까마 라가라고 써요. 그러니까 마음 심자부터는 욕탐이죠. 그리고 또 다른 탐은 뭐가 있냐 하면 색탐이 있어. 물질에 대한 탐이에요. 루파 어디 갔나? 어디에 루파 있었나? 루파 라가 물질에 대한 탐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무색계가 있어요. 무색 탐이라. 요거 아루파 라가예요. 요렇게 놓고 보면 요 탐이라고 하는 것이 요 까마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차피 여기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무명의 요소로서 개입하는 요 탐이 물질 세상인 대상까지 오는 까마 여기까지 미치는 라가가 있구나 이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물질까지 오는 이 까마 라가는 수행을 통해서 막아냈지만 물질은 몸에까지 오는 라가의 상태가 있거든. 루파라가잖아. 색감 이거 막아내고 이제 오직 마음에 대한 탐만이 남아있는 상태. 무색 탐 이렇게 말하면 맞죠? 근데 경전에서 이건 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라가라고 하는 요 나쁜 놈은 까마라가, 루파라가, 아루파라가 해서 세 가지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형태로든 자세한 건 우리가 나중에 좀 봐야 되지만 오늘은 요거를 발견하자고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은 원래 그냥 물질 세상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요 무명의 요소라는 것 때문에 중생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요 물질 세상을 욕계로 만들어서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욕계 세상, 색계 세상으로 만들어서 살기도 하고 무색계 세상으로 만들어 살기도 하잖아요. 요걸 표현하자면
욕계까지 욕탐이 미친 상태를 나의 것이라고 잘못 보는 것이다. 삭계 수준의 욕탐이 미치면 나의 것이라는 데서는 벗어났지만 나야라고 하는 잘못 봄의 상태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무색계 이제 본질적인 것으로의 나의 자아, 아트만 요걸로 사는 세상.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일단은 요건 증명이 필요하지만 웬만해서는 좀 연결관계를 보여줘요. 그런데 결국 여기 지금 요 부분을 무엇가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무명의 요소가 설명하고 있잖아. 무명의 요소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건데 무명이든 명이든 일단은 만호에 선행하는 찬바에 무명 이랬을 때는 사실은 요 라가란 말이죠. 그죠? 라가가 붙어서 대입을 하기 때문에 무명의 요소가 된 건데 이 라가가 욕탐, 색탐, 무색탐의 세 가지로 정의가 되고 있다. 요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아 정말로 요 그림 하나 만호와 몸과 물질지상 요것에 의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와 나의건 나, 나의 자아에서 다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과 그러기 그 상태의 각각을 라가가 어느 수준입니까? 욕계만큼 강한 라가냐 물질, 그러니까 몸의 수준의 라가냐 몸에서 벗어난 마음에 대한 수준의 라가냐 요러한 바로 요거 무명의 요소인 라가 요것의 강도로서 설명되고 있구나. 요렇게 보는 것이 웬만해서는 타당해 보여요. 내가 요거 좀 더 연구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야겠지만 요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상당히 알기 어려웠던 교합적인 어려운 부분 하나가 요것으로서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요 부분을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설명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지금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그냥 요만큼 할까요? 아니 지금 하려는 거는 뭐냐면은 마음의 메커니즘을 한번 딱 그려놓고 그 상태에서 물질 세상이 무명의 요소를 조건으로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로 형성이 되는데 그게 어느 한 군데에서만 딱 생겨나는 게 아니라 세 군데, 그러니까 마음의 메커니즘 상에서 세 번이 나타나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요 중생 세상이.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12연기의 생, 태어남을 말할 때 보면은 그 태어남에 대한 정의 측면에서 보면은 생이 세 가지로 설명되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묘하게 일치를 하는 거라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이 세 번 나타나는 그 자리가 경전이 말하는 태어남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 태어남의 자리라고 하는 것에서 무엇이 설명되냐 하면 태어난 다음에 생 다음에 노상, 늙고 죽고 수비, 고우, 내라는 괴로움이 나타나고 고온, 일체의 괴로움이 생겨난다. 12연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태어남의 자리가 정해지면 태어난 이후의 괴로움의 자리가 설명된다고.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마음의 메커니즘을 놓고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고성제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사실은 마음의 메커니즘이 이제 그려졌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다가 각각이 순서대로 이름만 붙여주면 이제 그게 12연기인 거예요. 12연기가 메커니즘 상에서 딱 자리만, 그러니까 이름만 붙여지면은 설명이 끝나.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집성제잖아.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인 집성제가 설명이 돼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건 뭡니까? 요 탐진치의 문제만 싹 찢다해서 떼주면 되잖아. 고멸이라는 것은 설명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이후에 그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이 있죠. 도닦음, 팔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요 팔정도라는 것이 메커니즘 상에서 어떻게 자리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그 욕계, 색계, 무색계가 메커니즘 상에서 3번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자리가 쌍냐가 병들었다 그래서 무조건 쉬기 동일한 자리에 머무느냐, 아니면 비록 내 안에 내적인 것은 병들어서 나쁘게 일어나도 내가 오계를 지킴으로써 식의 머금의 상태를 개선하자. 뭐 이런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사무량심 수행을 하고 사념조 사마터 밑바다나 수행을 함으로써 이거를 아직까지 내적으로는 병든 쌍냐가 강하다 해도 이러한 오계보시 수행이라는 3가지 공덕행을 동원해서 몸의 상태를 개선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도성제 8정도가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야말로 마음의 메커니즘 하나에서 고집멸도 사성제가 동시에 설명이 되는 거라. 그러면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이야기했던 고집멸도 사성제를 따로따로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함께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려면 4가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메커니즘입니다. 라고 우리가 설명하면서 메커니즘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정리를 했죠. 그럼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이 이만큼 왔다면 이 상태에서 이제 고집멸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제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30분 만에 할 수 있는 일은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전에 사실은 방금 우리 본 거 있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하고 무화상은경에서 말하는 그 색수상행식 또는 라훌라를 교계한 짧은 경에서 말하는 그렇죠.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보아야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괴로움의 소멸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한 이 부분을 연결해서 보고 거기에 대한 좀 증빙으로 라가 즉 탐이라는 것이 욕탐, 색탐, 무색탐이라는 3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설명에 설득력을 더해준다라고 본 그 한 가지 내용이 뭐 사실은 뭐 오늘 한 주 수업의 분량으로 충분하다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지금 시작해가지고 메커니즘부터 사성제를 다시 돌아보는 일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고 하기로 하고요. 그럼 다음 주 고 수업까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메커니즘이라는 하나의 연결고리 위에서 고집멸도 사성제를 동시에 보는 요 지난 몇 주간의 수업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괴로움이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서 괴로움, 고집멸도 사성제를 각각적으로 심도 있게 공부하는 그 작업으로 이제 연결해서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잠깐 전에 극복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극복과 초월의 그 차이는 있는가 다른 것입니까? 어느 자리에서 말씀드린 극복과 초월이죠? 육내입증과 뭐 거기서 극복을 해서 이제 색계에서 무색계로 가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욕탐이 만호를 오염한 상태에서 몸까지도 오염했는데 그게 물질 세상까지로 밀고 오는 것을 막아냈다. 네. 그래서 그걸 극복했다 하고 초월. 거기서는
극복 초월 말씀 저는 들은 게 없는데. 그래서 그게 극복이다 초월이다는 얘기는 아니 좀 다른 극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저는 아니고 이제 극복하는 거 하고 아까 전에 또 뭐 노자하고 뭐 그거 할 때 여기 그렇죠. 거기서 이제 불완전성을 극복했다. 네, 그 얘기를 했죠. 그 표현보다는 초월이 더 정확하나 있잖아. 지금 그걸 한번 내주고 싶은 거예요. 극복과 초월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 말의 뜻에. 그럼 극복한 게 맞지 않을까요? 극복. 예, 왜냐하면 이제 아시나고도 이제 유교는 극복 상태, 유교적으로 보면은 극복인지는 모르지만 부처님은 하여튼 이 세상을 다 초월하시는 거잖아요. 극복해서 초월이 된 거지.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극복이 되어서 초월이 된 거죠. 일단은 이건 내면의 불완전성이라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즉 산야의 병듦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면성의 불완전성을 극복했어. 극복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삶을 초월해서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하겠죠. 아까 제가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한마디 다시 볼게요. 네, 저 지금 수원을 가야 돼서 그래가 전 이렇게 어서 가셔요. 네, 네, 오늘 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결국은 공자님 저녁나도 오시라고 그러시는 거. 그래, 아드님 되게 잘 돌봐주시고요.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네, 금방 안 가니까 말씀해 보세요. 네, 하면서 들을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공자님은 말하자면 우리 내면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냥 도저히 이제 말하자면 그냥 안 돼 있게 이렇게 막 율을 정하는 거예요. 뭐 이제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 뭐 이래 살아야 된다는 어떤 틀을 많이 정해줬었죠. 이제 인간의 내면의 불안정성이 있으니까 그냥 맡겨서는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공자가 죽어야 산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쓸데없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노자는 이제 불안전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의자연설, 자연에 그냥 이제 맡겨서 한 거지만, 근데 부처님은 결국은 내면의 그걸 극복하셨으니까 결국은 자연에 맡기지 않고 극복되어 있는 그 교학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냥 되는 거지. 자연한테 맡길 필요도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아, 예. 지금 말씀에서 한 가지는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뭐냐면 공자께서 내면성의 불완전성을 스스로 자각했기 때문에 이래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공자께서는 이런 내면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공자께서 제시한 세 가지가 이제 인과 효, 그러니까 인, 효, 예, 세 가지라고 나타나요. 그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도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그러니까 내면을 향상함으로써, 개선함으로써 인간의 도를 세우자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자께서 지적하시기를 공자가 말하는 인, 효, 예라고 하는 이런 내면성을 근거한, 인간의 내면에 근거한 그런 방법은 내면성이라는 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곤란하라, 완성된 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자연으로 대체한 거라. 이제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 부분 이제 바로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에 대한 이 부분은 말씀이 타당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그렇게 본 거예요. 내면이라는 것이 불완전하다면 정말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부처가 내면에 기준해가지고 해탈하자! 라고 방향을 설정한 이게 불완전한 길을 간 거니까 완성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노자가 제시한 자연, 이 부분이 참으로 이게 완성된 도다 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부처에 의해서 제시된 불완전한 길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빨리 옷 받고 있고 노자에게로 배우러 가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처께서 이 부분을 내면성에 근거했지만 내면성의 불완전성을 여기서 이제 극복이란 말이 나온 거죠. 극복하고 완성을 했단 말이야. 그럼 완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노자의 비판이, 노자는 불완전하다, 완성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부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노자의 그 주장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노자의 주장은
어떻게 잘못되었을까? 라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자는 내면성이 불안되라니까 그거 배제하고 자연에 근거하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아무리 자연이 뭐 좋은 상태인지 몰라도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 나라는 자아의식 없이 그냥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가 사라지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 맺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 네, 어이 가셔요. 잘 가셔요.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성을 배제하고 자연을 근거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한마디로 우리 삶의 현실에 맞지 않다. 우리 삶의 현실이 나의 내적인 상태가 외적인 세상과 관계 맺는 이것이고 이 상태에서 질서를 추구하자 도를 세우자 이거라는 건데 이 나의 그러니까 내적인 나와 바깥 세상이라고 하는 양 당사자 중에 하나가 되는 내면성을 배제했다. 이거는 현실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계하여간 부처에 의해서 내면성의 한계가 극복되지 않으면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실이 그렇다 그래도 내면성의 문제는 불완전해서 그거는 이건 방법이 아니다. 이 주장이 먹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께서 그 부분을 극복해냈기 때문에 내면성의 문제로서 완성을 실현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을 놓고 문제를 푸는 일이 해결 가능한 일인데 왜 거기서 현실을 떠난 내면성을 배제한 노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겠느냐 이래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제가 당당하게 얘기한 거지 나 옷 갈아입을 이유가 없어. 노자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현실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에서 완성의 길을 가르친 분이 우리 스승 부처님이다.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해진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타당할 겁니다.